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수사에 대한 검찰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늦어지는 분위기, 그걸 이제 언론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속도 조절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분위기가 왜 있는가 하는 걸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재명과 대장동 수사.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문재인 정부 검찰이죠. 문재인 정부 검찰이 대장동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만 주로 수사를 했죠. 김만배,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만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재명, 정진상 이 사람들은 빼놨죠. 그러니까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대장동 수사는 이재명 성남시장 본인이 설계했다고 다 인정한 거고, 객관적으로 봐도 대장동의 하나하나의 단계마다 성남시장의 결재가 없으면 넘어가질 않습니다. 모든 권한이 성남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수사를 문재인 정부 친문 검찰들이 시작을 하고 이재명 부분을 덮어놨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5월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6월 정도부터 이제 친문 검찰들을 개편하기 시작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런데 완전히 새로운 검찰팀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열 정비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한 7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대장동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6개월쯤 지난 겁니다. 이런 6개월도 꽤 오래 진척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아니 이재명 대표 안 잡아놓고 뭐 하냐 이러면서 윤석열 정부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 이런 거하고 연관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왜냐면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한테도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하냐 도대체. 그렇게 하는데 이게 상황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죠. 어쨌든 윤석열 정부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달려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동규 씨가 입을 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폭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고, 이제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대장동, 백현동 이런데 이제 유동규 씨가 키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고 남욱 변호사도 이제 이 폭로에 가세를 해서 우일의 신도시에 남욱 변호사가 상당한 역할을 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역할도 집중적으로 조명되면서 이제 2014년 성남시장 재선거 당시에 선거 비용을 도와줬다.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렇게 수사를 마무리해 놓고 김만배 씨로 검찰이 바로 들어갔는데, 김만배 씨를 끝내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쪽으로 넘어가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이 계획이 김만배 씨의 돌발 행동 때문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숨긴 돈을 찾아내가면서 압박을 가하는 계획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요. 그러면서 대장동과 관련한 배당금으로만 총 4,400억 정도 이제 배당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800억 정도를 찾아내서 추징 보전용으로 동결을 해놨습니다. 못 찾아가도록, 찾아서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나머지 돈은 다 어디 갔네요? 그건 이제 열심히 찾고 있는 건데, 그 중에 김만배 씨의 돈이 글쎄 얼마 될까요? 거의 800억에서 이번에 이제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인 최우양하고 그다음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옛날 보좌관이었던 이한성 씨, 이 두 사람을 이제 재산 은닉 혐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재산을 숨겨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속까지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숨긴 돈이 여기서 260억이다. 그러면 1060억 정도를 김만배 씨 돈을 찾은 겁니다, 검찰이. 앞으로도 수백억 내지는 1000억 가까이 김만배 씨 돈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다 찾아내야 김만배 씨가 입을 열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검찰의 계산이긴 한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김만배 씨가 돌발 행동을 해서 뭐 극단적 선택이 쇼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현실은 김만배 씨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압박 강도를 높여서 김만배 씨의 입을 열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뚜렷하게 현재 자신감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럼 뭐 완전히 김만배 씨한테 달려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뭐 지금 김만배 씨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고요. 뭐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는 하는데 뭐 폐 부위가 좀 손상을 입어서 거기에 뭐 고인물을 뺀다 뭐 이런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수 있는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 대장동 재판 연기됐고요. 아마 내일 또 있는데 그것도 또 연기될 거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번 금요일이 있는데 금요일 재판에는 어떻게 될지 현재 이제 미정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검찰이 서두르려고 해도 지금 도저히 서두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김만배 씨는 왜 돌발 행동을 했을까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검찰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만배 씨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유동규, 남욱, 뭐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자기 방어용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만배 씨는 진술을 안 하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돌발 행동이 있었단 말이죠. 돌발 행동은 고민이 계속된다 이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쪽이 입을 다무는 함구 쪽이라면 이쪽은 진실을 털어놓는 거고 그러면 지금 상당히 진실을 털어놓는 쪽으로 이동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찰이. 그러면 김만배 씨가 과거의 태도에서는 조금 더 진실을 털어놓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 더 압박을 가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진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지금 김만배 씨 다시 구속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 돼서 김만배 씨가 흔들리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우선 김만배 씨 치료기간 뭐 이런 거 기다려보고 김만배 씨의 이 심경 변화 이것이 지금 매우 아주 예민한 시점에 와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더 관리하자는 거죠. 검찰이. 그래서 이제 김만배 씨가 만약에 김만배 씨가 입을 연다면 이 대장동 수사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술술 풀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바로 그 수익 자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분배를 예를 들어서 정진상, 김용환한테 얼마 어떻게 하기로 했다. 뭐 약속을 자기가 몇 날 몇 월 몇 시에 어떻게 했다. 내지는 뭐 지금까지 전혀 안 나온 얘기지만 뭐 지금 약정서를 어떻게 했다. 428억. 뭐 이게 나오는 순간 뭐 상황은 끝나는 거죠. 요런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김만배 씨를 더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약간 느슨하게 김만배 씨한테 시간을 주는 게 낫다고 그런 판단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법조계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 김만배 씨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약간 하여튼 그 스케줄을 다시 재조정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걸 이제 언론식 표현으로 하면 속도 조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고 다른 요인도 또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합의 안 되고 뭐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 19일이죠. 내일은 무슨 수가 있어서 합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 자체가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법인세를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려고 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세제 전문가입니다. 원래 공무원 할 때. 근데 그거를 1%포인트 인하로 그냥 대충 어떻게 절충하자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지금 교착 상태에 빠졌죠. 뭐 최악의 경우 12월 이달 31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뭐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일단 준예산이라는 거는 뭐 미국처럼 셧다운 제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일단 집행하면 됩니다. 스톱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국민의힘은 가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경우에 이제 예산 집행이 안 되면 결국은 국회가 함께 욕을 먹는 거고, 그게 이제 그때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그렇다 뭐 하는 부분까지도 저는 여당에서는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무리를 지어야 이 대장동 수사,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 보면 예산안 합의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죠. 이태원 국정조사 뭐 말로는 민주당이 계속 온갖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민주당 혼자 국정조사 열어서 그게 뭐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런 거, 이런 국회 상황, 거기다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지금 이것도 뭐 말로는 계속 뭐 내일 정도까지 뭐 처리를 한다 어쩌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사전 어떤 테스트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부결기류 쪽으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어떤 상황이 될지, 그러니까 부결 쪽으로 갈지 아니면 그러니까 자유투표를 통해서 부결 쪽으로 갈지 아니면 뭐 다른 결정을 내릴지 현재로서는 이것도 미정이다. 뭐 자유투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도 자유투표를 하느냐? 그렇게 못할 거려? 불안해서 못할 거려? 아마? 이런 것들도 또 상황을 봐야 된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이재명 대표 소환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체포동의안을 청구를 국회로 보내느냐 안 보냈느냐, 이 부분을 검찰이 결정하는 국면이 머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노웅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 이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감안한 뒤에 이재명 대표 수사를 어떻게 진척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 상황, 이것도 현재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리 과정도 또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 상황에다가 김만배 씨 이번 상황, 동향, 김만배 씨의 심경 변화 이런 것까지도 한꺼번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매듭이 되고 뭔가 가닥이 잡혀야 조율을 시작할 텐데, 그러니까 당초의 스케줄은 정진상 실장 구속 기소하면서 곧바로 이재명 대표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최근의 상황 변화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겠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는 김만배 씨의 돌발 행동 때문에 조금 김만배 씨한테 시간을 더 주어가면서 조금 미뤘다가 수사를 하자. 그 결론을 한 번 더 보고 아마 이런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수사 속도 조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검찰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보건대는 아마 굉장히 사실에 근접한 관측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뭐 이제 이 금년 내로 뭐 대략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공방 뭐 이런 게 이제 끝날 것처럼 이렇게 저희도 다 말씀을 드렸고 언론 보도도 그런 방향이었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김만배 씨의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검찰의 다지기 플러스 주변 여건이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를 불러내기에는 여의치 않은 이런 주변 여건까지를 감안해서 이재명 대장동 수사는 조금 뒤로 늦춰지는 속도 조절론, 그러니까 결국 내년 1월 쪽으로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는 검찰 주변의 분위기,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